여기는 뭐 거의 뭐 교도소도 막 입학 주고 네. 그러잖아요. 책도 보고 TV도 네. 보고. 북한은 한국의 교도소보다도 못하다. 돌격대는 돌격대가. 못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굉장히 어쨌든 그 사회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데, 선생님의 잘못은 아닌데,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불합리한 그런 제도 때문에 많이 꿈이 꺾이셨겠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간 이제 그 일탈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일탈을 해서 그때 술 마시고 뭐 그 밖에 나가서 싸우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 내가 집안의 맞이에요. 맏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이제 꽤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보란 듯이 사랑구실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했고 군대 나가려고 하니까 그 제가 79년에 대학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귀국자들 군대 안 내보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혁명의 무기, 뭐 계급의 무기니까 복잡군 중한데 이거 메워주면 총불이 돌린다고 안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83년부터 나갔어요. 귀국자 자녀들이 군대 나가는 거. 군대도 못 나갔고, 근데 군대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남자면 뭐 군대 나가서 입당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돼서 그때 그 석도전 청년도교육대라고 평양에 이거 건설하는 그 석도전 청년도교육대는 75년에 이제 조직된 건데 그게 이제 거의 뭐 건설부대죠. 그때 나가서 제가 건설한 게 봉화에 있는 피연화학공장, 평양 그에 있는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인민대학 숲당, 그다음에 공원봉사사의 철도전기와 그 다음에 북부철길, 마지막에 제대될 때가 그 광복거리 가서 기초공사 하다가 대학에 왔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그때가 80년. 86년도. 그러니까 이제 뭐 도곡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군사복무 대신에 이제 돌격대를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입당은 가능했었나요? 83년도에 방침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 김정일이가 광폭정치라는 걸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 치안된 사람들, 일제 때 지주한 사람들은 다 죽고, 네. 그 자녀들이 지금 또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면서 정치 방식이 그냥 차별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둥치고 간 빼먹는다고 하는데 네. 당군과 채찍을 이제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광폭 정치라는 걸 썼고요. 지금 와서 내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때 지금 김정은의 엄마 고영이가 이제 네. 김정일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요? 예. 근데 고영이가 귀국자잖아요. 그때가 83년도, 84년도. 그때 그래서 김정은이 그때 예.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귀국자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고영이 덕분에. 고영이가 이제 베개의 성사를 한 거지. 장군님, 우리 귀국자들이 지금 간첩으로 몰려서 잡혀가고, 이제 차별을 받아서 군대도 못 나가고, 입당도 못 하고 있다. 이거, 일본에서 9만 명이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모르지, 뭐, 자기만 좋다고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이라고 맞아 떨어지기에는 사실 그때 광복정치 나와가지고 시범, 전체로 다 입당시키지 않았고, 우리 집안에서는 저만 당원됐거든요. 저희 형제, 동생들은 저 때문에 입당 못 했어요. 정말 일 잘하고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청년 간부했던 집의 자녀들. 뭐, 저는 이제 거기에 다 맞았죠. 할아버지가 저청년 간부했고, 또 열심히 일했고, 돌격대라는 거 힘들거든요. 한국에 와서 돌격대가 대체 어디를 되나 해서 군대보다 한 3배 정도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군복 입고, 단체복 입고, 아침에 기상하고 달리기 하고, 뛰어다니고, 군대들은 또 나가서 훈련하고 학습하면 되는데 낮 시간엔 일해야 되잖아요. 한마질하고 삽질하고 곱게질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니까 엄청 이제 여기는 뭐 거의 뭐 교도소도 막 입학 주고 그러잖아요. 책도 보고 TV도 보고. 북한은 한국의 교도소보다도 못하다. 돌격대는 못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와, 근데 그때 80년대 때 이제 돌격대 생활하신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
있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그때는 그나마 북한이 좀 사는 때인 줄 알았거든요. 80년대에 이제 그 도역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석도전 청년 도역대가 10개 여단이 있었거든요. 네. 한 개 여단에 1000명씩 10개 여단이 있었는데 돌격대의 그 후방 사업, 네. 그러니까 돌격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중앙당에서 줬어요. 당 재정경리부 행표가 이제 돌격대 행표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 81년까지 그 지방 사탕 있잖아요. 사리온 네. 사탕 먹어봤어요?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평양에서만 살아가니까 못 먹어. 사리온 사탕이라고 동그란 사탕이 요만한 거 있는데 그거 생각 없이 녹이지 않고 급한 사람들 이빨로 깨밀다가 이빨 나가거든요. 땅땅해서 돌이네요, 돌. 돌, 모래 같은 거 조금씩 씹히는 그런 사탕 그거라도 줬어요 그때. 80년도, 81년도까지 주다가 우리가 양강도 들어갔을 때가 81년도인데 그때부터 끊겼어요.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그다음에 힘 약하면 또 맞아야 되고. 근데 하긴 뭐 그렇게 건설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도 보면 건설 일하시는 분들 고기도 엄청 많이 드시고 영양 보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런 건 없었을 테니까 밥만 준다고 해서 배가 채워지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돌격대 보고 날강도라고 했거든요. 양강도 사람들이 어죽하면 철길 안 놔줘도 되니까 가라고. 개인들이 기르는 그 개, 뭐 양, 염소, 돼지 훔쳐다 먹고 깡내밭에서 이제 깡내 다 익으면 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랬죠. 어쨌든 그 힘든 걸 이제 견디시고 대학교를 축산대학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축산대학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그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성정치대학 가려고 하다가 출신 성분의 제약이 네. 나한테 굉장히 가깝게 있구나. 그거 알게 됐고 그때 다 포기했어요. 김일성종합대학 정치 이거 안 하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산대학이 딱 들으면 일단 거기는 다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수의축산대학 가갔다 하고 이제 간부지돈 보고 축산대학 나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축산대학 가게 됐죠. 그럼 수의사를 하는. 그렇죠. 수의학과가 이제 6년이거든요. 네. 그것도 6년이에요? 네. 한국보다 북한이 그 수의학과 6년제가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국은 최근에 시작됐는데 북한은 이제 수의축산대학이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강계에서 55년도인가 축산대학이 생겼는데 그때 수의과를 6년제로 했거든요. 하고 일반 축산과, 가공과, 뭐 사료, 기계 이런 쪽은 다 5년. 네. 가고 이제 수의과는 6년. 그러면 수의사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수의과 대학을 6년 졸업하고 시험을 봐야 수의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저는 이제 수의사 하면 한국에 와서는 약간 동물병원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북한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동물병원이라고는 안 하고 북한은 이제 이전에는 가축병원이라고 했다가 가축병원. 네, 지금은 가축방역소라고 해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대체로 이제 지방에 있는 가축방역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도 그런데 공무원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농장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공무원이 이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북한이 협동자 빼고 그냥 농장경영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의 방역 담당을 했죠. 경영위원회 축산과에서. 평성 그쪽에서요? 예, 평성. 예. 평성이 그 농장이 그래도 16개 농장이 있었어요. 백성리, 후탄리 뭐 해가지고 16개 농장이 있었고 그 농장마다 이제 축산 작업반이 있고 또 매 농민마다 위무적으로 돼지 한 마리, 닭 5마리 뭐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수의 방역 그 지침이 있는데 그거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그럼 소, 돼지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네, 소를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소는 그 사후물자인 거 아시죠? 군수물자.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소 먹었다고 총살당했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은 없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이제 전쟁 때 북한에 이제 운수 기제가 없고 기름이랑 휘발유랑 없는데 6.25 전쟁 때 소가 포탄을 나르고 쌀 나르고 그런 영화는 봤죠. 네네네, 많이 소 잔등에다가. 그래서 소가 군수물자예요. 그래서 출생하면 바로 사후물자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아직도 농업 부문에는 기계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농촌 지금도 가보면 서하고 사람이 농사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 서를 함부로 잡아먹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죽이면 감옥에 가거나, 근데 여러 마리를 잡아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때는 진짜 청살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서 죽으면 나가서 왜 죽었나 부검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 처벌하고, 그거 이제 하는 담당을 했죠. 근데 어쨌든 평양에서는 서를 먹긴 했단 말이에요. 없어서 못 먹었던 건데. 서를 먹기는 하는데 죽으면 이제 나가서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그러니까 질병 관계를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친 서병 걸렸다 하면 이제 네. 바이러스가 심하기 때문에 묻어라 뭐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뭐 웬만하면 묻지는 않고요. 다 먹죠. 먹는데 그 서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한 1년 정도 일을 못하고 살찌어서 고기를 써요. 근데 그 고기를 어디 보내라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타가 유치원 공급소 보내라. 뭐 아니면 호텔 같은 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호텔에서 와서 서 가져가고, 그래서 아마 그렇죠. 지방에서도 서 먹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도 이제 서고기 꼭 있기는 하는데, 서고기가 일 많이 한 서고 나이가 든 서에 돼서 사실 송아지 고기 정도 돼야 지금 한국의 한우보다 조금 이제 못한 상태에서 먹을 만한데, 나이 드는 소고기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북한 소고기 맛이 어떠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 여기에 축산 관계자들이. 그러면 소고기 여기 한 점 뜯어서 네. 소주 한 병 먹는다. 아. 질기니까 계속 이제 씹으면서 육포래. 단물 빠질 때까지 이제 마실 수 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질려요. 많이 질리지. 그럼 그 축산일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조금 괜찮으셨어요? 사는 형편이? 축산일이 내가 대학을 93년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조를 96년도까지 3년 나갔다 와서 3대 명서조. 3대 명서조. 네. 청진닭공장하고 개천닭공장 나가 있었는데, 나갔다 와서 그때 시작했죠. 9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 7년까지 했나? 어찌 권한행근식이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때 이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축산과 있으면 가축 다루고, 그 다음에 가축에 다루려면 이제 사료가 들어오잖아요. 깡리. 네. 옥수수 이제 그 사료 다루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뭐 배가 옳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짝 뭐 제가 듣기로는 김정일은 따로 소를 키워서. 그렇죠. 김정일이 먹는 소는 운곡목장이라고, 저희는 그때 주성목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식 명칭은 운곡 종합목장인데, 우리는 이제 그 주성목장이라고, 이제 평양에서 나오다 보면 순천, 그 다음에 숙천 있고, 문독, 안주 이렇게 있거든요. 이 네 개 군 사이에 분지가 있어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분지가 있는데, 거기가 운곡지구라고 하는데, 일제 때 여기에 절도 있었고 뭐 그런 것인데, 들어가 보면 산이 이렇게 막혔는데 들어가면 평평하지만 평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꽤 이제 넓은 지역인데, 그거 철조망으로 이렇게 딱 둘러치고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하고 이제 안전원 경찰이 총 쥐고 실탄 쥐고 이제 경비서고. 소를. 예. 하고 그 안에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참새도 키우고 뭐 당나귀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키운 소를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소 먹고, 거기에 또 성암명기 소목장이라고 전문 소만 키우는 대형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한우 비슷한 거, 그런 이제 품종들을 거기용 소 가져다가 키워서 이제 따로 김정일은 그 소한데, 우리 이제 그 김형수라고 김일성 종합대학. 종합대학 졸업하고 만청산 네네네. 연구소에 있다가 오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운곡목장에 연구사업 때문에 나갔는데, 그 친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도 이제 우리 대학 동기들이 운곡목장에 있어서 축산 관계자들끼리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가보면 이제 진짜 막 이제 그 맥주 보리 이제 발화시켜서 먹이고 해가지고, 거기 소고기, 예, 거기 소고기는 맛있어요. 소가 되게 많을 텐데, 지 혼자 먹겠다고 그렇게. 혼자는 안 먹지.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한 동이씩 던져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에도 김씨 일가가 뭐 많잖아요. 네. 뭐 사돈에 8천 해가 뭐 이렇게 하고 초대해서 중앙 총리급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거 평양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식품차 나가는 거. 주원당 공급이 예, 있죠. 예. 그거 공급하는데 소고기 들어가고, 뭐, 어이가 없네요, 예. 진짜. 네, 솔직히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관심에도 없을 거고. 그렇죠. 거기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그 참새 이야기도, 거기 참새 직장도 있거든요. 매 시군마다 참새 사업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참새 사업소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이게 그 참새가 곡식 많이 먹으니까, 네. 그거 잡아 죽이려고 참새 사업소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물로 잡거나 산탄총으로 살아있는 애들만 잡아가지고 응급목장에 보내요. 그러면 그 참새 직장에서 맛있는 거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올라가는 날은 제일 빨리 나는 놈부터 이제 잡아가지고 김정일이가 참새 불고기 굉장히 좋아요. 약간 메추리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메추리하고 비슷한데 북한에는 진짜 참새. 한국도 아마 60년대, 70년대까지는 참새 거기 먹었다 그래요. 그 이제 억류관에 한국에서도 가수들, 연예인들이 가서 보면은 메추리 튀김이라고 메추리 튀김. 참새 튀김 같은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 진짜 참새예요. 한국은 지금도 메추리 가지고 참새라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의 억류관이나 이런 데 나가는 고급 식당에 나가는 건 운공목장에서 만든 진짜 참새가 나가요. 거려 호텔이나 이쪽. 북한에서는 참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너무 피해 다녀가지고 애들이. 한국에 오니까 참새가 겁이 없어요. 막 한 발자국 옆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안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한 당나귀도 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 보면 육수, 사람들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꽁 육수가 제일 좋은 걸로 네, 알잖아요. 네. 뭐 닭 대신 꽁이다, 네. 뭐 꽁 대신 꽁 대신 닭이다. 닭,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김일성 회고록에 보면 김일성이가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고급하고 좋은 육수는 당나귀 고기 육수다. 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저는 운공목장에서 그 생산되는 고기 잡으면 이게 부산물 나오는 거 이제 저희 친구가 당나귀 직장장을 네. 했거든요. 그 친구가 몰래 이제 숨겨 놨다가 조금씩 줘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당나귀 식당. 그래요? 예, 충청도 쪽에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수요자가 요즘에는 그 언젠가 내가 한번 이만감 나가서 네. 당나귀 고기서리 한번 했거든요. 네. 맛있어요. 오, 그렇구나. 아니, 뭐, 크게 당나귀를 먹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예.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